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같이 공부하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 지역사회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큰 흐름은 4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일반적 개념. 둘째,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정의와 키워드. 셋째,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유형. 넷째, 길버트와 스펙트, 워렌이 말한 지역사회의 기능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역사회의 개념. 먼저, 지역사회라는 말의 일반적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대부분 동네나 마을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어느 정도 경계가 있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지역사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 지역사회는 보통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공간적 영역입니다. 특정 시군구, 동멸리처럼 공간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통의 관심과 정체성입니다.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서로 소속감을 느끼거나 공통의 문제와 목표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역사회는 공간, 사람, 관계와 소속감,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학자들의 지역사회 핵심 키워드. 이제 교재에 자주 나오는 학자들의 정의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스라스는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묶은 지역사회이고,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간과 상관없이 같은 관심과 기능을 중심으로 묶인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리적 지역사회,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전국 모임은 기능적 지역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크와 버제스 파크 앤드 버저스는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라는 말이 더 큰 개념이고, 그 가운데 지역성, 공동생활, 상호작용이 뚜렷한 경우를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학자입니다. 세 번째, 맥가이버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의 영역을 지역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워렌은 지역사회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역사회는 단순히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참여와 상호부조 같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힐러리는 학자들의 정의를 비교 분석해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공유된 지역, 사회의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이 3가지를 지역사회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테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공동사회는 혈연, 지연, 정서적 유대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이익사회는 계약과 이해관계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사회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는 공동사회에 가깝고, 근대 도시사회는 이익사회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펠리는 역할과 관계의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사회가 사람들의 생활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보고 개인과 가족이 기능하는 무대로서 지역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이 학자들의 이름과 키워드를 다 외우려고 하면 복잡하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어느 학자가 어느 키워드와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로스 지리적 기능적 지역사회, 워렌 지역사회의 주요 기능, 테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힐러리 공유된 지역, 상호작용, 유대감, 이 정도의 세트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구조적 사회심리학적 관점. 다음은 지역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에서는 보통 구조적 관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조적 관점은 지역사회를 행정구역이나 경제구조, 기관과 조직의 배치 등 눈에 보이는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병원이나 복지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구조적 관점입니다. 반면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행정구역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 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사회심리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구조와 제도 그리고 주민의 의식과 참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관점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기준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 이번에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넴은 4가지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분류했습니다. 첫째, 인구의 크기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기반입니다.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지에 따라 농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행정적 경계입니다. 시도군 구동처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행정구역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입니다. 주민의 계층 구성, 종교, 민족과 인종, 주거 형태 등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 단지 지역,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복지 전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이제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 그리고 워렌이 제시한 기능이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 기능을 보겠습니다. 교재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지역사회가 여러 사회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체계로서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기업과 상점이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면서 주민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입니다. 둘째, 가족체계로서의 사회화 기능입니다. 가족과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규범을 배우고 노인이 돌봄을 받는 등 세대 간 역할이 이루어지는 기능입니다. 셋째, 정치체계로서의 사회통제 기능입니다. 지역 내의 규범과 법을 지키도록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법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넷째, 종교체계로서의 통합기능입니다. 종교기관은 예배와 모임을 통해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고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체계로서의 상부상조 기능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복지 서비스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역사회는 경제, 가족, 정치, 종교, 사회복지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합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렌의 지역사회 기능과 비교 척도. 워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기능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생산분배 소비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 기능, 사회참여 기능, 상호부조 기능입니다. 이 5가지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한 제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워렌은 또 각 지역사회가 이 기능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역의 자족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얼마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지역 안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둘째, 서비스 영역의 범위입니다. 한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시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자신의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넷째, 상호 대등한 관계의 정도입니다. 위계적인 지배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을 통해 어떤 지역은 기능이 잘 수행되는 건강한 지역사회인지, 어떤 지역은 기능이 약해져 있는 취약한 지역사회인지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 지역사회의 개념과 기능을 큰 흐름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는 공간, 사람, 상호작용과 소속감이 결합된 공동체이다. 둘째, 로스, 워렌, 힐러리, 테니스 등 여러 학자는 각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정의했지만 공통적으로 공유된 지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의 유대감을 강조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에는 구조적 관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이 있으며 실천에서는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더넴은 인구 규모, 경제적 기반, 행정적 구역,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를 유형화했다. 다섯째, 길버트와 스펙트, 그리고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생산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상호부조 등으로 정리했다. 이 5줄 정도를 먼저 머리에 넣어두시면 교재를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 모델을 가지고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